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500회를 맞아서 오늘도 역시 이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본방의 팩트를 객관적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여전히 나는 성완종 회장과의 친분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절대 돈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받았고 성 회장을 만났다라는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 가지 단독 정황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일보로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완사모 회장이 6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완사모는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완구 팬클럽의 회장이 65억 원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로 이어지는데요. 2013년 4월 4일 성완종 비서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6시 30분 이완구 / 방문. 이완구 국무총리는 여전히 4월 4일 당일에 내가 성완종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성완종 회장 비서의 이번엔 다이어리에 16시 30분 이완구 방문이라고 선명히 쓰여 있다는 건데 이 내용도 성 회장과 이 총리가 당시 만났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 신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와중에 이완구 국무총리 측에서 전직 운전기사 회유하려는 시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단독으로 이완구 당시 후보의 운전기사 인터뷰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저희가 보도하고 하루 지난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완구 국무총리 측에서 전직 운전기사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오늘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저희 잠시 후에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면의 사진 보시죠. 자, 이게 흔들리네요. 흔들리는 건 신문뿐만이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도 흔들릴 것 같은데 어제 다급하게 출국 직전 김무성 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완구 국무총리 경질을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경질해야 된다, 사실상 건의를 했다라는 단독 기사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오늘 자세하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 와중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야 인사 14명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는데 주목할 점은 야당 인사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저희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성완종 안 만났다더니 주인공은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말 뒤집는 김기춘, 성완종 안 만났다, 헬스클럽에서 기억이 없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 그때 만나긴 했다.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6면.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김기춘도 성완종도 본 적이 있다. 목격자들이 존재하는데 왜 안 만났다고 김 실장은 처음에 밝혔었을까요? 잠시 후 이 이야기 저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500회 특집에서는요, 성 회장의 비서 다이어리가 공개됐습니다. 16시 30분 이완구 성 회장 만났다. 이 성 회장의 비서의 일정표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완구 국무총리 측에서 전직 운전기사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망라한 뇌물 리스트들이 밝혀졌다. 뒤늦게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기사도 오늘 실렸습니다. 이 내용 비중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헬스클럽에서 봤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말을 바꿨을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 경질해야 된다, 강하게 건의했다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세월호 일주기였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나가는 박 대통령의 전용기 비행 스케줄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정이 3번 바뀐 이유,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어제 박 대통령이 우선은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추모식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유족들은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원래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하는 일정도 없었습니다. 예. 원래 그냥 어떤 식으로는 이제 추모의 의사를 표현하고 12시쯤에 이제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려고 돼 있었는데, 그렇죠. 당일날 바로 12시에 팽목항을 방문해서 합동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유족을 만난 다음에 2시 반쯤에 광주공항에서 출발을 하려고 일정이 한번 바뀌었는데, 예.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현장에 찾았는데 그 얘기를 소식을 전해드린 유족들이 분향소를 이렇게 막고 다 비우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와서 예.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비행 스케줄은 또 비행기는 다시 성남공항으로 가서 2시간 이후에 예. 4시 반 이후에 출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이 팽목항에서 박 대통령이 추모식을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참석을 했는데 유가족들은 역시 박 대통령의 추모식 연설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건데요. 선체 인양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폐기를 분명히 하시라. 이거입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그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지난 1년 사이에 정부에 대한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불신, 예. 이것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급하게 비행기 일정을 한 번 더 변경을 합니다. 전용기 일정을 뒤로 미루는데 왜냐? 김무성 대표와 급히 청와대에서 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비행기 세워놓고 김무성 대표 독대, 이완구 손 놓았나. 많은 조간 신문들이 박 대통령이 전용기를 세워놓고 청와대에 김무성 여당 대표를 불러서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신문에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어제 박 대통령을 독대한 저 자리에서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실상 경질해야 된다, 사퇴를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이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안용환 의원님, 사퇴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일단 경질 건의를 했는지 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간 다음에 본래는 광주에 전용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막 남미로 가려다가 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광주에서 전용기를 타고 성남공항을 돌아와서 성남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다시 온 겁니다. 그런데 낮 12시쯤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면담을 하고자 한다. 김무성 대표도 본래 광주 지원 유세를 갈 계획이었는데 포기를 하고 오케이 그럼 만나겠다 해서 3시에 긴급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재밌는 게요. 3시부터 회동이 45분간 이어졌는데 처음에 20분 동안은 두 사람이 단독 면담, 그다음에 나머지 25분간은 이병기 실장이 포함된 3자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면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와갔는지는 이병기 실장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면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당내외 여러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갔다 온 다음에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결정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당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짧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한다면은 나머지 국정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국정의 제2인자인 총리를 불러서 상의해야 되는데 총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당 대표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비서실장과 3자가 회동을 했다는 것은 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채널A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전후 맥락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단독 회담에서 김무성 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실상 경질해야 된다라고 이 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건의했다라는 사실이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성희 위원님. 방금 안 전 의원이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지만 여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총리 경질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알았다, 갔다 와서 조치하겠다라고 답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사심이 아니라 당심을 그대로 전달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지금 상황에서는 4.19 대보선은 물론이고 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다. 이완구 총리를 껴안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 입장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은 이제 늘 그렇지만 우리 문창극 총리 파동 때나 그렇지만 해외 순방을 갈 때 사람을 경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한 걸로 아닌 걸로 봐서 이완구 그 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예. 자진 사퇴의 가능성을 유도하거나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다. 열심히. 예. 완전 아전운수 엉뚱한 말씀을 내놓았는데 사실 예. 이 총리 자체가 너무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당신과 민심과 엉뚱하게 열심히 하라는 발언을 알겠다. 그것이 참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예. 자, 박윤진 전 대변인, 이완구 총리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총리가 사실은 정치 구단이고 어제 김 대표가 경질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갔다 와서 조치하겠다. 사실상 이 총리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모양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몰렸죠. 본인이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열심히 국정을 챙기라고 한 메시지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것은 일종의 권력에 대한 욕심, 고집 이런 쪽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어제 아침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12일 정도를 이제 비웁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아전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본인도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두 분의 회동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응은 그거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시려고 만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당 대표에게 힘 실어주기냐 아니면 군기 잡기냐 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안 전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서실장도 없었던 그 20분. 비서실장이 없었던 20분. 네. 의미심장한 20분. 아마 이 20분 동안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을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갈지. 어제 우리 돌직구쇼에서 계속해서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치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사팀으로부터 뭔가의 보고를 받고 그 예. 방향을 이미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패널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20분이 됐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뭐 야당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나만한 이야기 했다. 그다음에 예. 뭐 면피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상의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안 그러면 앞으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야당도 이런 생각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완구 총리 이대로는 안 된다, 경질해야 된다, 강하게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김 대표가 여론을 읽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죠. 재보선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긴급 그 회동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김무성 대표만 따로 불러서 만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당대표를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그 뜻을 이완구 총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었고 예. 또 어제 그 긴급 회동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여론을 잘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해임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거치에 대해서는 갔다 온 다음에 하겠다는 것도 예. 그런 뜻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완구 총리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모양새가 좋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이완구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500회 특집은 첫 단독 보도는 김무성 대표가 총리의 경지를 사실상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는 단독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이번 성완종 파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자, 일명 이완구의 오른팔로 알려진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의 회장이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급하게 구속이 됐다라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급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완사모 하면은 그 위세가 사실은 대단합니다. 네. 여느 정치인들의 지지자 모임 중에서도 완사모는 비교적 규모가 꽤 크고 네. 그런데 이 총리의 오른팔로 알려진 완사모 회장이 65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 네. 이 사실이 이번 이 총리 금품 수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은 이것은 개인 비리다라고 예. 이제 딱 한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노사모, 박사모 이렇게 해서 그 정치인의 맨 앞자를 성을 따는데 이 경우는 가운데를 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의 회장이 이분이 누구냐면 아산 소재 시내버스 업체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분은 94년부터 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운수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또 충남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또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의 이런 경력은 버스 업계 혹은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로비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 활발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하는 예.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역 버스 사업자들이요. 지역의 정치인 예. 그리고 지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뭐 중앙 정치인들과 다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예. 버스의 노선과 버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공성에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해나가려면 예.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넓혀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완구 총리라고 하는 눈에 띄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완사모를 구성하고 회장까지 맡았던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예. 횡령 65억이 있으면 이 돈이 혹여나 이완구 총리의 정치 활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은 누구나 가능하게 하는 거죠. 다만 검찰은 현재 이것은 개인 비리에 대한 횡령 혐의로만 수사를 한정하고 있다고 거듭 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은 현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빼돌린 돈은 경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속단해서 뭐 돈이 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완사모 회장이 구속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그 뭐 횡령 액수 자체도 크지만은 내가 이 총리에게 자금을 전달해왔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어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완구 총리와의 친분과 이런 걸 예. 굉장히 과시하고 다녔거든요. 이번에 구속된 완사모 회장이 내가 평소에 이 총리에게 자금을 전달해왔다라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하고 다녔다고요. 물론 아까 그 성완종 전 경남교랑 회장처럼 본인이 자신이 자가 발전하고서 본인 자신의 일방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엄청난 친분을 가지면서 예. 또 뭐 후원금이나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완사모 회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한테는 예.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안영환 전 의원님 또 방송 기자 출신이고 이 경찰서 사건 출입 기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사건 기자들은 촉이 있는데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완구 회장의 오른팔, 완사모 회장의 개인 비리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지만 이 타이밍에 이 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다는 촉감,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지금 이번에 구속이 됐다면 예. 이 완사모 회장의 경우는 이번 이완구 총리에게
성 전 회장이 3천만 전달했던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수사가 됐을 겁니다. 예. 그 전에 수사가 됐고 이미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순간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장 완사무 회장의 계좌를 이제 경찰이 다 털면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에 대한 문제 불거해서 않을 때는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런데 예. 이제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당국에서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은 시류에 따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천안지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큰 건 한 건 하면은 언론 탈 수 있고 수사를 인정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완삼 회장 정도 또 그다음에 상당히 재력가라면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솔직히 이완구 총리는 또 뜻밖의 여기서 이상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감도 듭니다. 예. 저는 이것이 어떤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아니라 완사무 회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횡령이라는 게 회사 돈을 쓰는 거잖아요. 회사에 쓴 게 아니라 다른 데 썼다는 것인데 이거에 65억이 될 정도로 경리한테 맡겼다는 것은 벌써 이미 경리가 잘리고도 남을 일이죠. 예. 그 회사에서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어떤 돈을 썼다는 정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총리에 대한 수사가 결국에는 이 완사무 회장으로 초점이 되는 것은 완사무 회장도 공공연하게 이 총리한테 자금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를 평소에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나와서 이거는 3천만 원보다 더 큰 악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예, 특히 이번에 구속된 완사무 회장, 버스 업체 회장은 고액 후원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을 웃도는 300만 원을 여러 차례 당시 이 후보에게도 후원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정치인의 후원금인데 300만 원을 수차례 지원을 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유력한 관계입니까? 그 한도가 500이에요. 예. 300이 넘는 건 아닌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0만 원을 수차례, 여러 차례, 여러 분야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이 한 의원에게 혹은 한 정치인에게 1년에 500만 원까지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10명에게 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문제가 됐다는 비타 500 안에 그 3천만 원. 예. 이것도 쪼개기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뭉쳐놓으면 많고 10명에게 하면 5천만 원 되고 예. 100명에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횡령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전달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무언가의 대가,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뒷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단독으로 동아일보 채널A에 이완구 당시 2013년 4월 4일 후보자의 전직 운전기사의 증언을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오늘 보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증언은요. 이번엔 성완종 회장을 수행했던 당시 수행 비서의 다이어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식의 성완종 회장 수행 측근 비서의 다이어리입니다. 수행 비서라는 것은 운전기사와 별개로 옆에서 최측근에서 보좌를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 안에 2013년 4월 4일 자세히 보실까요? 16시 30분 이완구 방문. 너무나도 정확하게 16시 30분 이완구 선거 사무실을 성 회장이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이완구 당시 후보자의 운전기사의 기억과 진술과 성완종 회장 수행비서의 다이어리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이 정도면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완구 총리 정말 딱한 처지에 다시 한번 몰리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다 보니까 전날 기사를 모르면 다음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은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널A 또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한 게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4월 4일 오후에 성완종 회장의 수행비서와 이완구 총리의 부여 사무소에서 만났다. 예. 즉 성완종 씨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이완구 총리가 몰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예. 이완구 총리의 현 비서관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언론이 보도한 4월 4일 상황에 대해서 맞냐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에 연락이 없던 사람이 취업 걱정을 해주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완구 총리의 전 운전기사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날 회유 또는 협박하려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또 언론에 이거 또 보도를 까버렸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또 깝깝해진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김 비서관이라고 지칭되는 이완구 총리 현 비서관은 아니 당시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 김 비서관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했다는 바로 운전기사의 말은 예. 거짓말이다라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 측과 또 이완구 총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완종 비서관 측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전직 예. 운전기사가 맞물려서 지금 진위 논란을 벌이는 참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완구 총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안영환 전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한겨레 신문 7면에 실린 이 정치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측에서 전직 이 후보자의 운전기사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동아일보 채널A에 전직 운전기사 단독 인터뷰가 나간 뒤에 이완구 총리 측에서 이 운전자를 입막음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지만 이완구 당시 후보자의 운전기사 폭로 내용을 홍성규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성완종 회장을 충남부역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하지만 이를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총리의 차량을 운전한 기사 A씨가 2013년 4월 4일 이 총리의 부여사무실에서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받다고 밝힌 겁니다.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보통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의원이나 아니면 전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회장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수행비서가 성 회장을 회장으로 불러 기억에 각인됐다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한 번 만난 기억 없나요? 중식당으로 기억은 나는데, 식사는 거의 이렇게 독대로 해서 드시고. 하지만 이 총리의 비서관은 전 운전기사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니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리가 3천만 원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총리 후보자 당시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전직 운전기사가 분명히 성완종 회장을 독대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성완종 회장의 수행비서의 다이어리는 16시 30분에 이완구 당시 후보자를 방문했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는데, 자, 정성희 위원님, 이완구 총리 측에서 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을 재차 물었다. 근데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서관 측이 그 운전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형님 우리 도청 일정 끝나고 홍성에 있죠. 도청 일정 끝나고 청양 사무실 들렸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청양 사무실에는 그 먼저 들리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것은 부여 사무실에 안 갔다는 얘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부여기 때문에 이 비서관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사실은 기억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예. 했습니다. 아니라 우리 부여에 갔다. 청양을 안 들리고 행사 끝나자마자 지하 주차장에서 콜해서 부여 선거품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여를 생략하고 청양으로 갔다고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황이 보이고요. 예. 또 이 비서관이 이 수사를 염두에 두고 1억을 몰래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녹취까지 해서 해뒀고, 근데 다음날 기자 인터뷰에 기억이 안 난다더라라고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녹취와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누가 예.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는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윤진 전 대변인. 예.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 측에서 전직 운전기사를 회유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전화 지금 정성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전화를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해서 상대편이 그냥 이미 파악을 했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화인 겁니다. 이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여자 사무원들, 여성 사무원들과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날 사람 많아서 기억 없죠? 예, 없어? 뭐라고? 기억 없는 거죠? 예, 형님, 그래요, 끊어요. 기억 없어요. 이걸 다 녹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이 운전했었던 이 수행비서에게도 그 얘기를 우리 청양 갔었죠. 요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자꾸 늦추게 조정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미 이 비서관이 여러 언론에 요구하는 인터뷰를 다 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청양 가지 않았고 부여로 바로 갔고 4시 30분 그 성완종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나는 예. 성완종 회장을 못 봤지만 그분을 회장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그런 호칭을 하는 수행비서를 본 적이 있고 예.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무슨 상황이냐면요. 밤에 도둑이야! 라고 소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이 와서 주변 사람이 탐문을 합니다. 잔이라고 못 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지나가다가 도둑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잔이라고 못 봤는데요? 이런 경우를요? 아니요. 본 사람들의 증인을 채택하게 예. 돼 있는데 지금 이 총리 측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전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리 봐도 회유성 그리고 협박성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는 사실상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참고인, 즉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과 비슷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예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증언에 부합하는 성완종 비서의 다이어리가 나왔잖아요. 예. 이 비서 다이어리는 업무 일지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상업장부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럼 매일 기록하는 거는 거의 신빙성이 또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혹은 객관적 검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다이어리와 그리고 그전 운전기사의 증언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완구 총리가 하는 것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예. 누구든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성완종 회장의 수행비서 다이어리에 이 기록이 나왔고 또 이완구 당시 후보의 전직 운전기사가 분명히 두 사람은 만났다라는 증언도 나온 이 마당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2003년도 4월 4일 그 당시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독대를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그런 사실을 그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본 사람도 있고 있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현재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4월 4일 날 성완종 회장하고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정성희 위원님. 그때 당시 상황을 내가 알아보니까 성 회장을 선거사무소에서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절반은 기억이 안 나고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유체이탈이죠. 본인이 그때 어디 가 있었는지 정신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본인이 만났던 사람이 제일 잘 아시죠. 저는 뭐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이 꼬일 때 예. 저렇게 이상한 어법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이완구 총리의 별명이 해명 자판기 아닙니까? 해명 자판기. 30년 동안의 의료 기록까지 다 가지면서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30년 동안 예. 트렁크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갖고 그것도 없을까 봐서 카피까지 해두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 투명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축적해 오신 분이 당연히 2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안 만났다는 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무책임해 보입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가 말을 수차례 바꾸고 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왜 이렇게 총리가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려 하느냐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급기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역이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 왜 이렇게 말을 번복하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라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 웃지 못할 상황은 그 질의를 한 야당 의원도 충청도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게 언뜻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라는 답변 뭐 어떤 맥락입니까? 글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 충청도 분이시라서 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투가 그런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완구 예. 총리가 그러면서 어제 얘기 나온 것은 그 유대은 의원이 서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답변을 들어보니까 총리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자꾸 말을 바꿨다. 예. 4일째인데 말이 뒤엉켜서 그러는데 진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니까 이완구 총리께서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라면서 이게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말투는 좀 늘어진다. 글쎄요. 라고 했다. 이런 것은 보통 충청도 말투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패널 분들도 그렇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난리가 났죠. 충청도 말투가 뭐가 어째요. 살아남으려고 충청도민 전체 얼굴에 먹칠을 치러요. 라는 댓글을 하면서 노회찬 의원도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가 버렸다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어제 사실 보면서도 좀 자신이 제대로 된 화법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좀 자신의 어떤 낮추고 자기를 좀 낮추는 얘기를 했다면 이런 또 불필요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충청도 전체를 가지고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충청도 민심이 또 좀 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결국에는 불을 뿌린 격이 아닌가 좀 안 좋은 인상을 또 남겼다 보입니다. 사실은 야당 의원의 질의가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총리가 말을 바꾸느냐,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말투가 충청도 말투라 원래 그렇다라고 이 총리가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귀를 의심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좀 다시 한번 혹시 이 총리의 어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역이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시 들어도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래요라고 이 총리가 해명을 한 건데 박용진 전 대변인 이 해명이 이해가 좀 됩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궁지에 몰리다가 정신줄 놓은 답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고향의 말투, 말씨 이런 것까지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충청도 말씨가 어눌하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모면할 때 쓰는 말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실 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제도는 3심제입니다. 1심, 2심, 3심.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단심제입니다. 바로 민심입니다. 그 민심에서 이미 이완구 총리는 끝났어요. 고향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향 더 욕먹이지 마시고요. 정리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랍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 방금 민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저 정도까지 희화될 정도라면 국정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완구 총리라면은 자 나는 정말 결백하다. 그렇지만 나의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죄송하다. 총리질 이제 그만두겠다. 그렇지만 나는 나가서
일반인 입장에서 나의 무죄 입증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총리가 과도하게 희화화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완구 국무총리 이야기를 저희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500회 특집으로 단독 기사와 중요한 기사를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앞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여야 의원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회장의 뇌물 리스트가 검찰에 발견됐다라는 기사 저희가 보도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라는 이 비타 500 박스. 이완구 총리 덕분에 이 드링크가 요즘 아주 특수를 보고 있다. 그래서 판매액이 하루 새에 42% 껑충 뛰었다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박유진 대변인. 예, 이게 뭐 웃지 못할 일이긴 한데요. 이른바 비타 500 이완구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의점마다 뭐 그 상품의 증가율이 51.7%, 어떤 곳에서는 48.7% 증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낱개가 그렇고요. 그 상자 판매는 28.8%나 늘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제 동아일보 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대박입니다. 저 상품이 많이 팔리는 건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사간다고 치더라도요. 비타 500 제조사인 광동제약 주가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14일 주당 14,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광동제약 주식이 15일은 전날보다 350원 오른 14,900원. 예. 16일에는 500원이 더 상승해서 15,400원. 그러니까 광동제약 측은 휘파람을 불었겠죠. 예. 그러나 답은 이렇습니다. 광동제약 측은 관심을 끄는 현 상황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예. 휘파람만 불 따름입니다. 이걸 보니까 조현아 땅콩 사건 때 마카다미아 넛이 나왔으니까 거기 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편의점에 붙었어요. 이것이 그 땅콩입니다. 하는 예. 식으로 옆에서 이제 재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참 이 맛있는 비타민 C인데 여기 또 공교롭게 고마워요라고 써 있네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좀 진지하게 비타민 드링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해드렸는데 다시 진지하게 돌아와서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도 기사 하나는요.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야 중진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성완종 회장의 뇌물 장부가 검찰에 뒤늦게 발견이 됐다라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의원들 그리고 친박 의원 8명이었는데 이제는 야당 중진 의원까지 그 가운데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 장부가 정말 검찰에 발견이 됐다면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 성완종 뇌물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사실 엄청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자 출신 저의 감으로는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97년도에 한보의 정태주 사건이 얼핏 떠올랐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를 판을 완전히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인데 어쩌면 그런 류의 파동 또 그 이상이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예. 여야 인사 14명의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입수한 장부, A4용지 한 30여 장이 넘는 이 장부에 예. 여야 인사, 돈 받은 여야 인사 14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야 인사. 여야 인사. 여기에 야권 인사가 7, 8명. 예. 근데 이 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게 이 야권 인사의 이니셜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허.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K 의원, K 의원, C 의원, C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 8명에 대한 로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을 제한,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 4명 정도, 예. 또 제외한 나머지 새로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기사대로라면은 예. 다음 주부터는 이완구 총리 기사는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경남 기업 내 분위기입니다. 지금 언론이 전하고 있는 경남 기업 내 분위기가 까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료도 지금 조선일보 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기 비서실장, 예. 성완종 회장 이용기 비서실장이 마지막 성완종 회장이 사망의 전날 밤에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예. 측근 2명과 이용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준호 전 상무와 같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때 예.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용기 실장이 노란색 봉투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세일을 한 결과 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장 정치권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날 밤에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 리스트를 이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넘긴 게 아니겠느냐. 예. 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경남기업 내부에서는 이 박 전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임직원들한테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 정치권에 돈 준 사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해서 수사에 협조하자라고 예. 독려하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 이 보도대로라면은 더 많은 사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기업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성 회장의 장부인데 이 안에는 1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14명 이름 가운데는 8명의 리스트, 여당 쪽 리스트 말고도 이에 준하는 8명의 야당 중진 의원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그리고 여야 망라할 것 없이 성 회장이 뇌물을 줘왔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인데 이니셜이 C, K. 굉장히 많은 생각을 나게 합니다. K, 김, 고, C는 전, 최, 조.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추측은 해봤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2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말했나?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가 알기에는 수세에 몰려 있어서 우리 지금도 얘기했지만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측근 비리에서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은 그 측면을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비리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측면을 갖다가 공세로 전환하면서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나에 대한 단초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이 장부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포함되는 것을 보고서 아예 이 판에 우리가 이걸 다 가면서 정치개혁을 삼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굉장히 호재를 만났고 선거 앞두고서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 일각에서 특검 가자고 해서 아니다 그냥 검찰의 수사에 맡기자. 우리 경제 정당으로서 간다 이런 행보를 로키에 이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성완종이 이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장부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자당의 의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에 비춰서 그 전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자신이 먼저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냉면을 같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 K로 나와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김진태 총장이 일요일 날 긴급 소집을 했어요, 검찰들을. 그러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그냥 꾸리진 않거든요. 검찰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메모 한 장 갖고 꾸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법무부 내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나왔겠느냐. 이미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도 검찰과 딜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등의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검찰도 그렇고 보고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번 수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야당에게도 치명타가 먹힐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 이름도 몇몇 있다. 야당 의원도 돈 받았다는데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발언도 어쩌면 방금 배 변호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미리 검찰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남기업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 측면을 봤을 때는 그때 굳이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장관이 누구든지는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특별수사팀 만들 시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전부터 이미 작업이 되어 있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로 박용진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서는요. 오늘 이 기사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야당 중진 의원 8명 CK 장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심장한 20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20분 동안
김무성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갔을까 이 부분을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했겠죠. 경남 기업의 한모 부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3일 전부터 돌직구쇼 하면서 감 잡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사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 예. 움직임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봤다고 올 것이 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십시오. 한모 부사장이 USB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자금을 다 관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넘긴 시점이 언제냐면 성완종 회장이 검찰에게 소환돼서 조사받기 전입니다. 수사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털었는데 한모 부사장은 성완종 회장이 자기에게 모든 죄를 씌우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횡령한 것처럼 하려고 그런다고 감을 잡고 아예 검찰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성완종 회장은 이걸 몰랐답니다. 검찰에 가서 알았대요. 예.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에 지금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올 때 지금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밤이 돼서 나올 때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막 뿌리치면서 나가거든요. 예. 한모 부사장이 나를 배신했구나라면서 배신감을 그 다음에 토로했답니다. 그러면서 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부터 분류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손봐줘야 될 사람 분류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이미 모든 명단은 다 넘어갔고 성완종 회장은 검찰의 시선을 한 군데로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손봐줘야 될 사람만 따로 정리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자료는 측근들에게 넘겨주고 갑니다. 지금 네. 저 장면이 검찰 수사 끝나고 나서 막 뿌리치고 가버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대책회의를 해서 8인을 작성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 수사팀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 명단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추측으로는 대통령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정보를 들었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야당도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다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정치 기획으로 수사를 몰고 가면 이게 또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정치 계획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일종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총리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그 방향 광범한 수사도 어떻게 보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 돌직구쇼에서 지금 계속 여권 인사들의 이 뇌물 비리 의혹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안 의원님,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의 이름도 다음 주부터 검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보도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보도 같습니다. 이니셜이나 통상 검찰 보도에서요. 첫 보도 나올 때는 수가 13명이라고 하지 않고 14명 나오는데 13명 찍어서 나왔다는 것은 일단 신뢰가 가는 거고 두 번째 중진 K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뭔가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 한보 사태, 정태수 한보 회장의 폭로, 그 이로 인한 정치권의 태풍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이란 말을 강조해서 저는 그때도 아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정치개혁이란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죠. 단순한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과거의 정치인들의 관행 자체를 바꾸어 놓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포함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 제가 알기로 여당이라서 봐주고 야당에 타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여야를 관련 없이 상관없이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발빠르게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서 말바꾸기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추가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완종 회장을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애초에 말을 했다가 뒤늦게 기억을 되살려보니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 바꾸기 본인의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조사실무관입니다. 네. 그때 롯데호텔에서 만난 일도 없거니와 그런 돈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안면은 있습니다. 안면은 있지만은 이렇게 무슨 이런 거금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푼도 전 받은 게 없어요. 3년 11월 초에 6일인지 그 무렵에 성 회장 혼자가 아니고 충청 출신 한 4~5명 국회의원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함께 점심 식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살려보니까 그렇게 만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9월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이 정부 출범에 합당하면서 좀 기여를 했고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으로 호소를 당하고 있다는 건 이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말을 바꿨나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꾼 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 옆에 자세하게 날짜를 정리했는데 처음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셨듯이 성완종 회장 이야기 허무맹랑하고 소설이다.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여러 차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외부인을 만난다는 의혹을 살까 봐 도시락을 먹었다. 그런데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당시 중앙일보에서 비망록, 성 회장의 비망록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드리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성완종 회장과 만났다라는 보도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검찰틱한, 검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4월 16일 하루 뒤에는 또 한 번 말을 확 바꾸는데요. 이렇게 바꿉니다. 착각했던 것 같다. 내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성완종 전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과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맹세코 돈을 받진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출력물을 더 준비했는데요.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성완종 회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그 헬스장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성완종 회장 본 적이 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뒷장에 준비했는데요. 자, 2006년 당시 소공동 롯데호텔 헬스클럽의 구조가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2006년 당시, 그러니까 성 회장의 증언에 기반을 해서 성 회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라는 그 시점에 롯데호텔 헬스클럽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자 4층 롯데호텔 헬스클럽의 라운지에는요. 칸막이로 돼 있어서 성 회장과 김기춘 실장이 단독으로 만나도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을 법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롯데호텔 헬스클럽의 구조가 이 당시 돼 있다라는 것을 구조도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때 당시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목격자들이 내가 성 회장과 김기춘 실장 양쪽 다 본 적이 있다라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 정도 정황이면 어떻습니까? 왜 김 실장이 말을 바꿨을까? 말을 이렇게까지 뒤집으면요. 가히 뭐 정치판의 이만기라고 할 수 있죠. 예. 뒤집기. 아주 능한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 수재의 한 명이라는 그의 기억력이 이렇게 형편없다니 의아하다. 예. 성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기억이 날듯말듯 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말을 뒤집기 시작하는 걸 눈치챈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 이 주변을 지금 탐문 수사하듯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롯데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들이 거기서 김기춘도 받고 성완종도 본 적이 있다. 이런 취재 결과들이 막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10만 달러와 관련해서 이분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 무슨 소리냐. 나는 그때 5천 유로로 환전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10만 달러 받은 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평소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만만치 않았는데요. 최근에 예. 전화 다 받아가면서 계속 본인의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지금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완구 그 총리나 김기춘 실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거짓말의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0만 달러 수수료는 3천만 원 이거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사상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나오는 거짓말의 덫이 지금 상황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김기춘 실장이 나 그 사람 잘 안다. 정치도 하면서 이렇게 전화도 받은 적 있고 했다. 그래서 언제 만난 적이 있고 사실은 무슨 공천이나 이런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정 실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게가 실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만난 적도 없고 정치 안면만 있고 만난 적도 없고 했는데 벌써 실장 신분으로 3번이나 만났던 얘기가 나오고 롯데호텔 간 적 없어요 했는데 봤다는 목격자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작은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 바꾸기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광고 보고 와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고 예고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돌직구쇼가 오늘 50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돌직구쇼 500회 축하 케이크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1회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벌써 500번이나 여러분들을 만났네요. 저는 1000번이 돼도 10,000회가 돼도 계속 쭉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여러분들을 위한 케이크니까 촛불을 한번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돌직구쇼 500회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다음 1000회 특집, 10,000회 특집도 기대를 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00회 특집으로 여러 가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속보 자막 읽어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은요. 어제 김무성 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완구 총리를 경질해야 된다라며 사퇴를 강력하게 건의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조금 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출근길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당과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 한다. 총리란 자리는 검찰의 수사 내용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된다. 열심히 직무에 임할 것이다. 대통령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길 것이다. 라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출근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두 사람의 회동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 돌직구쇼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저희 돌직구쇼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 풍성한 기사와 강력한 돌직구 그리고 단독 기사 들고 여러분들께